안녕하세요. 촉촉촉촉촉촉 탐탐한 촉선생입니다. 점상! 우리 주식시장이 현재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어느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 같은가요? 도대체 지금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 자리인지 하면 안 되는 자리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작년 11월서부터 지금까지의 코스피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죠. 하단은 3000포인트, 상단은 3200포인트에서 더 이상 내리지도 오르지도 않는 지리한 기간 조정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이 아닌 주봉 차트가 되겠어요. 작년 최저점인 3월 1439포인트였네요. 거기서부터 쭉 상승을 하죠. 그리고 하락을 하고, 그리고 쭉 상승을 하고 지금 하락 및 기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제가 이 차트를 첫 방송 때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무엇과 비슷하다고 했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4파의 말미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상승 화살표를 그려놓은 것이 앞으로 진행될 것 같은 5파 상승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이 촉선생은 조심스럽게 조정은 거의 끝났다. 5파 상승을 지금 곧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를 조금 확대, 최근 것만 캡처를 떠놓은 것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삼각형을 그려 놓았는데 삼각 패턴 중 하락으로 진행될 것 같지 않고 상승으로 진행될 것 같은 상승 쐐기형을 지금 거의 다 완성시키고 있지요. 윗천정인 3200포인트를 도로 현장 공사장 있죠. 드르르드드드드 여러 번 뚫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드디어 결실을 볼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역으로 삼각형이 거꾸로 뒤집혀 있으면 하락 쐐기형인데 이럴 경우에는 하락을 예고하는 차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상승 쐐기형으로서 그와 반대로 상승을 예고하고 있지요. 주식시장 참여자 각 주체의 수급 동향을 볼까요? 우측에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를 두 개를 쳐놨는데 그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에서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측 거를 한번 볼까요? 우측 거를 보니까 주황색, 개인은 요즘 들어 팔고 있군요. 자, 검은색, 이건 주가 코스피인데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기관인데 그 큰 폭의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노란색 외국인은 매우 많이 팔다가 이제 팔지 않고 있군요. 그런데 주가는 올랐다. 자,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겠죠? 최근에 주가의 상승은 누가 주도했다? 기관이 주도를 했군요. 이 기관은 우리 국내 기관을 뜻합니다. 자, 좌측에 수치를 볼까요? 이것은 누적 순매수입니다. 수치에서 보았듯이 개인은 5월 24일서부터 그 플러스 규모가 줄죠? 이건 매도했다라는 뜻이고, 외국인은 마이너스 규모가 늘지도 줄지도 않죠? 매도세가 잦아들었다라는 뜻이고, 기관은 매도의 규모가 누적 매수 그 마이너스 규모가 줄어들었죠? 즉 순매수 규모를 늘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질이 작년처럼 개인 주도하에 올리는 장에서 이제 기관화 장세 또는 외국인 장세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앞으로 시장이 상승한다면 그 상승하는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의 성격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연두색은 주식형 수익증권, 주식형 펀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자주색이죠. 이것은 고객 예탁금. 파란색은 신용잔고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어떻죠? 파란색은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어요. 신용잔고예요. 돈을
빌려다가 주식을 산 규모를 뜻하는데 이게 늘지 않으면서도 주가는 올랐다라는 거죠. 신용잔고에서 오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신용잔고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것이고 급작스러운 주가 하락이 오면 깡통차기 때문에 반대 매매에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간이지만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연두색 보세요.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 주식을 삼으로써 주가를 올렸군요. 우리나라 국내 기관의 매수세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자금의 성격적인 측면도 매우 질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단기간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아직 주식을 할 만한가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 5% 상승 정도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번 제가 방송 때마다 이 촉선생 무엇라 말씀드렸죠? 이 시장은, 앞으로 전개될 시장은 작년처럼 어중이 떠중이 쥐나개나 모두 오르는 시장은 아니다 라고 단언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 장세는 4파 조정을 마무리 짓고 5파 상승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서 있다라는 말씀이고 실적 장세와 더불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갈 만한 이유가 뚜렷한 놈들만 간다라는 것 제가 또 강조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갈만한 이유가 뚜렷한 놈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4가지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작년 2020년도는 별로였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두 번째, 금융부채가 적다. 금리 상승기에 생존 능력 및 수혜를 받게 되겠죠. 세 번째, 언택트보다는 컨택트다. 자, 지난주 오늘 여러분들이 눈 뜨고 보셨겠지만 언택트는 완전히 한물로 갔습니다. 네 번째, 시가총액이 너무 크지 않다. 5파 상승은 3파 상승보다 수익률이 좀 작아요. 여러분들이 채를 좀 짧게 잡아야 한다는 뜻이고, 시가총액이 너무 큰 놈은 그것을 올린다고 하면 주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자, 오늘은 이 삼삼한 촉선생 제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자랑스러운 주제 제가 정했죠. 주식 수익률 100% 왕대박 소름 촉선생. 자화자찬하겠다라는 뜻이죠. 지난주까지 모두 추천한 종목이 8개 종목입니다. 그 전부 다 상승! 수익률 또한 투자 기간 대비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간 추천했던 8개의 종목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1회에서 8회까지 추천한 8개의 종목입니다. 추천 가격이 있고 현재 가격, 기간 최고가가 있고 현재가, 기간 최고가 대비 각각의 수익률을 표시하고 있죠. 현재가는 5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LG U+에서 서진 시스템까지 어느 하나 상승하지 않은 종목이 없군요. 상승률은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25%까지 났군요. 그간 모든 우리나라 주식 종목이 상승했나요? 요즘 개별적으로 주식 투자하시기에 만만하신가요? 자, 이 표는 중단기 목표가와 장기 목표가를 추가로 제가 제시해 드렸던 건데, 지금 LG U+는 벌써 1차 목표가에 달성을 했고, 현대 엘리베이터, DB손해보험, 파라다이스, 그리고 지난주에 선택했던 서진 시스템은 벌써 중단기 목표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제가 추천한 종목이 좀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조금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추천한 날과 방송한 날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방송이 나가는 날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고, 그 종목을 금요일 날 보셨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단기 목표가에 도달하면 보유 종목 수량의 반 정도를 팔고 그 판 금액을 가지고 제가 새로 매주 추천을 하죠. 그 종목을 사든지 아니면 수익률이 저조한 조금 낮은 종목을 매수를 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목표가 나머지 50%는 장기 목표가까지 들고 간다라는 원칙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촉 선생은 항상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을 하기에 앞서 국내의 경제 상황, 국내외 정부의 정책의 변화, 지금도 고통을 받는 코로나의 변화 상황 등을 다각도로 분석을 합니다. 그 여러 개를 분석해서 그에 걸맞는 그리고 살만한 가격대에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00% 수익률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틀리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저도 인간이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원칙을 때로 고른다면 그 실패의 어떤 원인을 완전 소멸시킬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최초로 추천 종목 100% 수익률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주식 투자 철학 이미 알고 계시죠? 마음 편하게 고수익을 추구하는 주식 투자. 단타,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게 투자하다가는 그 끝이 뻔하다는 것을 30년 주식 역사를 통해 너무나 저희 촉선생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목 선정 기준은 이 세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교집합이 되는 놈을 골라야 마음 편안하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로 저에게 믿음이 가시나요? 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촉이 온다, 촉이 와. 됐어? 만약 반대로 제 말을 진짜 지겹게 듣지 않고 다른 종목을, 엄해한 종목을 투자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의 주인공은 아남전자이죠. 제가 방송 때 투자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이슈를 통해서 급상승했던 종목이고 부채 비율 등 재무조가 너무 좋지 않고 배당도 주지 않아서 배당 투자도 되지 않으니 절대 이런 종목은 골로 갈 수 있으니 투자하지 말라고 했죠.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이유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4월 중순 정도 되는데 3,100원 정도 했습니다. 자, 금요일 종가 2,710원. 15% 하락했죠. 제가 추천한 종목은 어떻죠? 비교해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코덱스 바이오, 코덱스 제가 ETF 종목보다는 지수다라고 할 때 ETF를 설명드렸죠. 바이오, 우리나라 국내 대표 바이오주만 모아서 10종목 이상 모아서 지수를 만든 그 지수를 추정하는 코덱스 바이오 ETF입니다. 제가 금리 상승, 테이퍼링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방송을 할 때 무엇을 강조했죠? 금리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걸로 인하여 그동안 작년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 특히 제약 바이오, 중소기업 IT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가의 하락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지 말라고 했죠. 자, 이렇게 삼성 바이오가 포함된 코덱스 바이오조차도 지난달 20일 경서부터 지난 주말 금요일까지 12%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종목을 보니 어떻습니까? 제발 앞으로는 이 촉선생이 하라는 것만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촉선생을 따르려니까 촉선생의 추천 종목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현대코퍼레이션, 현대종합상사가 되겠습니다. 산업 인프라, 차량 소재 등 4개 산업 부분에서의 무역, 국제 간 트레이딩을 하는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현대, 기아차 등 범현대가의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돈을 지금보다 더 벌 것 같은가 볼까요? 올 1분기까지 안 좋았습니다. 1분기 매출 7,523억, 영업이익 70억,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8.4%, 마이너스 50.7%.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죠. 자,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긍정적입니다. 향후 각 나라의 코로나가 이제 줄어들면서 경기 회복이 더욱 진행이 될 텐데 기대되는 분야가 있어요. 선박 기자재, 플랜트 등 산업 인프라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올 1분기 600억 정도의 매출,
지난해 1분기보다 3% 정도 성장하였고, 그리고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 영업이익 각각 15.6%, 10.9% 증가하는 등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를 기관들은 좀 안전하게 보고 있어요. 지난달 4월 회사채를 300억을 발행하는데 기관들의 수요 예측 결과 무려 1660억 원이 이 회사채를 산다고 몰렸습니다. 민간 평가 기관인데 이건 한신평, 한기평 등을 뜻합니다. 회사채 등급 A- 금리에 플러스 0.4% 주는 수준, 잘 모르겠죠? 약 연 2.4% 준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낮은 금리에도 모집 금액의 6배 정도에 해당하는 초흥행을 이루었죠. 기관들은 3년 뒤 이 회사채 떼먹힐 일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차, 그리고 현대제철, 포스코 등등 그런 완성차 및 철강사의 주가가 좋았었죠. 이런 고객사들의 수출이 급격히 회복하고 있어요. 이것을 중간 매개체로서 중간상으로 누가 수출 수입을 해준다? 현대코퍼레이션, 종합상사니까. 이런 완성차 철강사 고객들의 수요가 올 1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늘어날 것 같다, 회복할 것 같다라는 게 여러 애널리스트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는 올해 세계 교역량이 8%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지요. 물 들어올 때 놓쳐라. 탑다운. 경기가 좋아야 산업 업종이 좋고 그 산업 업종이 좋아 거기에 속한 기업이 좋겠지요. 현대코퍼레이션은 세계 경기 회복과 함께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이죠. 과거보다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을 수 있어! 지금까지는 큰 그림에서 물이 들어온다라는 것. 그래서 배가 떠내려갈 수 있다. 배가 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현대코퍼레이션만의 성장성은 없나요? 그 첫 번째는 3월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와 우리나라 국가철도공단이 우크라이나의 2,000km의 철도의 고속 철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협상 대상자로서 MOU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그 규모는 180억 달러, 약 20조 원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노후화된 철로를 고속철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꿔야 돼요. 전동차라고 하는데 이 전동차 고속 전동차로 바꿔야 돼요. 각종 신호등 및 역사 등 부대 시설을 건설해야 돼요. 등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공적 기관이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확정적 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그럼 현대코퍼레이션은 뭐하냐? 현대로템은 철도, 전동차 건설 및 교체 사업을 하고 수출입 인행과 우리나라 무역공사는 자금을 대고 현대코퍼레이션은 전체적 지휘자로서 필요한 자원을 중개해 주면서 전체적 플래닝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11위권 정도 되는 대단한 철도 인프라 강국입니다.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에게 새로운 전동차, 기차를 제공한 바, 팔아먹은 바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자, 그거보다도 더 화끈한 성장 동력을 갖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 부품업체인 신기인터모빌이라는 비상자가 있어요. 이것을 현대코퍼레이션이 인수하고 싶은데 너 먼저 협상해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받았어요. 신기인터모빌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봐야 되겠죠? 콘솔박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엔진 커버, 휠가드, 내장 트림 등 고기능 경량화 플라스틱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현대 기아차에 무려 33년간 공급을 했었고 너무나 정밀하고 품질이 좋아서 현대 기아차로부터 7년 연속 5스타 최고 등급인데 품질 5스타를 받음으로써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죠.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은 차량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전체 차량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경량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평가 기관의 평가인데, 자, 그럼 향후 이 인수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수치로 볼까요? 주요 재무제표 중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만 보겠습니다. 작년
매출액 3,239억. 야, 이거 작은 회사가 아니군요. 영업이익은 무려 72억을 올렸습니다. 당기 수익은 영업의 수익까지 합쳐서 76억을 올린, 이것은 어느 중소기업, 상장 중소기업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기모비를 인수하면 현대코퍼레이션 입장에서 무조건 유리할 것 같죠? 그 첫 번째, 현대코퍼레이션의 작년 영업이익은 332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신기인터모비는 얼마였다고 작년에? 72억. 무려 현대코퍼 전체 이익이 22%가 업사이징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신기인터모비는 현대기아차 1차 벤더인데 그와의 관계, 현대코퍼레이션은 뭐라고요? 범현대가의 핵심 파트너라고 했죠. 현대기아차의 납부분 공고하게 지키면서 현대코퍼레이션 종합상사니까 그동안 해외 유수의 고객사를 갖고 있겠죠. 네트워크를 갖고 있겠죠. 그쪽을 통해서 신기인터모빌의 부품을 더 많이 팔겠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게 현대코퍼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현대코퍼의 현재와 미래의 상을 한번 볼까요? 자, 위에 보고 계시는 것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작년치 올해 기대치입니다. 이것은 신기인터모빌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죠. 작년 말에 비해서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약 20% 정도 성장할 것이다. 물이 들어올 때 놓쳐야죠. 분기별 실적을 보더라도 2020년 4, 4분기를 저점으로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 그 밑에 있는 PER 차트와 PBR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현재의 주가 끝부분이 현재의 주가 수준 2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내년 말쯤 PER은 4,800까지 떨어지고 PBR은 무려 0.6배까지 떨어집니다. 자동차 완성체비 부품업체들이 저 PER, 보편적으로 PBR, 저 PBR인 것은 맞으나 낮아도 너무 낮지요. 얘가 갖고 있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 상태로 앞으로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야죠. 자, 그러면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볼까요? 기관은 계속 사들이고 있구만. 최근 들어 외국인도 매수에 동참하고 있지요. 자,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가 볼까요? 현대코퍼레이션의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끝 네모로 박스 쳐놨죠. 연두색의 5개월 이동평균선이 돌아섰어요. 그런데 위에 보라색 120개월 이평선이 가로막고 있군요. 5개월 이평선이 돌아선 것은 매수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이긴 맞으나 아무리 봐도 지금 가격에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음봉인 것을 보아서도 그렇고. 따라서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살자리는 맞으나 좀 느긋한 마음으로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저가에 사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매수 추천 가격, 중단기, 장기 목표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즉 5월 31일 종가 24,400원 정도 하는데 19,000원대에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20주선 이동평균선과 5개월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그 자릿대와 맞물려 있죠. 중단기 목표가 24,000원. 이것은 120개월 선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그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자, 장기 목표 가격 32,000원인데 이것은 신기인터모빌을 인수 확정하고 우크라이나 철도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면 32,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커피의 풍미를 더하는 것은 네스프레소, 주식의 풍요를 더하는 것은 촉스프레소. Who else? 이 촉선생 말고 누가 더 필요하신가요? 이상 삼삼한 촉선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촉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